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헌정 사상 최초의 사건이자 30여 년 만에 내란 음모 사건 심리가 45차 공판 끝에 종료가 됐습니다. 네, 검찰은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는데요. 국회의원에게 내란 음모죄가 적용된 것도 처음이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어제 저희들이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징역 20년. 야, 이게 어느 정도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물론 구형입니다만 네네. 어느 정도의 형량입니까? 네, 좀 쉽게 비유를 하자고 하면은 지금 대법원에 보면은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예컨대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한다든지 한 정도로 어떤 이른바 비난 동기로 해서 사람을 죽였는 케이스에서 10년 또는 20년 가까이의 판결을 선고하도록 형량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아주 그렇죠. 비난할 정도의 네. 어떤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어떤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살인의 경우에 선고하는 형량으로 권고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매우 중한형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구형량이라 하더라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이 실질 구형이라고 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당히 많이 때리고 높게 그러잖아요. 했다가 했는데 네. 요즘은 그 법원에서 실제로 선고할 만한 형량을 구형하겠다. 예컨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해달라라고 구형을 하기도 합니다. 아, 더 예. 많이 예. 구형하지 않고요. 예, 판결 그렇습니다. 예상에서요. 예, 뭐 지금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 내란 선동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형이 상당히 무거운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이런 사람을 중형을 내려서 이런 네네. 선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한마디로 이제 검찰이 이렇게 구형한 이유에 대해서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서를 하면서 국익을 우선하겠다고 선서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기도를 했다는 점이 상당히 그 중하게 처벌돼야 하는 큰 첫 번째 이유고 그렇죠. 또 하나는 유사한 동종 전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기존의 민혁당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서 실형을 살다가 가석방까지 된 분인데 어떤 반성 없이 재범을 범했다. 그렇기 때문에 엄벌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석방 과정에도 뭐 형기를 다 채웠느네 안 채웠느네 뭐 얘기도 네네. 있었습니다만. 자, 그리고 공판이 일주일에 4번씩 뭐 월화 수요일 빼고 목금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제 아주 집중 심리를 벌였던 거고요. 네네. 게다가 45번 공판 45차 제 45차 공판이 갖고 있는 함의는 뭡니까? 그 사건이 재판부가 정말 굉장히 이 사건을 중하게 여기고 어떤 절차적 정의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우리나라 그 사법 역사상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의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공안 사건 중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아시다시피 이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비자금 조성 사건 또 5.18 쿠데타 사건 같은 경우에도 27회에 그쳤습니다. 그때도 사건이 한 3개가 병합된 굉장히 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7회에 그쳤는데 이 사건은 단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46회나 걸쳐서 판결 선고까지 하면 47회가 되겠죠. 그거는 사법사상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서 그만큼 재판부와 우리 사회가 관심이 컸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네. 어제는 또 이석기 의원이 뭐 1시간가량 최후 진술도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예상대로 뭐 무죄임을 증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토끼에서 뿔 찾는 격 뭐 이런 말이 화제가 되고 이석기 있어요. 의원의 네네. 발언이죠. 그게 제가 오늘 듣기로 이제 불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비유였다고 하는데요. 네네. 마치 이제 토끼의 그 귀가 뿔은 달렸는데 없잖아요. 네. 사람들이 귀가 뿔인 양 결국은 그 검찰이 착각해서 잘못 기소했다는 것을 좀 밝히려고 했는 것 같은데요. 잘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건데.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게 날조다. 특히 이제 뭐 이번 정권의 어떤 선거 과정에서 잘못을 덮기 위한 음모다라고 하는데 사실 재판부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그중에 대부분을 지금 증거로 채택했는 상황이라서 과연 일단 증거는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채택이 됐기 때문에 검찰의 노력은 지금까지는 성공인데 문제는 그 증거로 공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 누구도 확신치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내부 촬영을 허용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었는데 이것도 통일단 측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재밌는 거는
제1회 공판기일에는 재판부가 사건의 중요성을 들어서 공개를 하려고 했더니만 피고인 측에서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공개를 처음에 결정했다가 번복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6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거꾸로 변호인 측에서 요청했다는 것은 아마 이제 본인 어떻게 보면 언론 홍보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특히 어제 앉아서 당당하다? 뉴스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네. 이 사건 벌써 결판이 났다. 이거는 무죄다라는 것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한 그런 것도 볼 수 있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160일간에 걸쳐서 사실상 외부적으로 재판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본인들도 더 이상 그것을 감출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네. 이번 사건뿐만 아니고 1979년에 있었던 그 김재규 내란 사건 네. 그리고 또 지난번 87년에 있었던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서도 마지막 기일에 재판 공개를 허용해서 특히 양 대통령이 손을 잡고 있던 그 뒷모습은 네. 에 대한 사진은 두고두고 우리 국민들 내리 속에 남아있는 유명한 사진입니다. 제수복을 입질 않고 네네. 요즘에는 그렇게 양복 되나 봐요. 차림으로. 양복이. 네, 그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특히 이제 지금 재판 그과 촬영과 방청에 관한 예규에 보면은 사진을 찍고 할 때는 네. 특히 이 수갑 같은 것도 풀고 그리고 또 최대한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예우를 양복을 입혀서 예우를 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재판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뭐 촬영을 허가한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 체결을. 원칙을 적용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17일 오후 2시에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예. 했는데요. 뭐 그 내용에도 아마 검찰 관심을, 20년 구형할까요? 구형할지도 관심을 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